그런데 그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게 진화됐어요. 그래야 번식할 수 있게. 그래야 번식할 수 있어요. 파충류들은 나는 그냥 놔둬요. 잘해서 살아. 파충류 까지는. 포유류는 최소한 며칠인데도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돼요. 젖을 먹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발달하면서 엄마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에 있는 털을 빼버린 거예요. 유인원에서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표정으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모든 화초만.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화장은 뭐라고 할까요? 웃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인터뷰이에게 이렇게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유지되려면 말로 품격 있는 언어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투나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다방면으로 아는 일정한 교양이 돼 있어요. 저는 기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처음 기자가 되기 전에 뭘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교양을 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과 자연, 사회에 대한 교양을 쌓는 것이 이런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뭘 하나를 말해도 교양이 있게. 이 교양이라는 게 그런 이렇게 가벼운 교양이 아닌 건 다 아실 거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인간을 이해하는 폭의 깊이를 이 교양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이해가 되려면 최소한 왜 저런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야 공감이 되죠.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럴 때만이 그 사람과 교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서 지금 행하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알고 있는 거 저도 잘 못하죠.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고 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여러분 훨씬 저보다 미리 이런 말을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보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재 때 협박 뭐 이런 거 취재 때 협박도 있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취재를 하고 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압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은 한 번 기사를 내고 두 번째 재 취재 후속 보도를 할 때 더 압력이 세요. 그러니까 점점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 기사를 계속해서 연재 기사를 내면 점점 압력이 세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포기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쪽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효용이 없다. 아무리 압력을 줘도 저놈은 안 들어옵니다. 라는 걸 아는 순간 압력이 안 와요.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기사는 기자로 말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것만이 사회에 봉사하는 거고 그것만이 재차
자신의 짐을 벗어내리고 다시 압력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젊으시니까 잘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냐. 제가 뭐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많이 닥쳤으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힘은 시간에서 얻었습니다. 시간이 가장 무서워요. 그리고 시간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은 시간이에요. 오늘이 가고 내일이 가고 올해가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냥 견디는 겁니다.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저는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제목 선정을 할 때는 가장 끝까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그걸 핵심 주제잖아요. 그것이 제목에 녹아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목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워야 돼요. 모든 글은 새롭죠, 물론. 모든 글은 다 새로운데 독자들이 봤을 때 새로워야 돼요. 그래야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야 제목을 넘어있는 그 내용이 뭘까? 라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갖추면 좋겠다. 인터뷰 사례, 적게는 인사, 깍듯한 인사부터 많게는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는 5만 원? 그건 이제 또 한 5년 동안 해야. 근데 실제로 거의 돈을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현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라. 자, 현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어느 차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 시대의 문제냐, 아니면 인간의 문제냐, 국가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문제냐, 본질적인 게, 또 아니면 지구상의 문제냐, 아니면 우주의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차원으로 따라서 본질이라는 것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랫동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이런 문제 같고요. 뭐라고 좋을 때 견디나 시간을 갖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간다는 게 엄청 중요한 힘이 됩니다. 글쓰기, 질문 이런 것에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글을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어요. 남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만 바꿀 수 있어요. 남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글을 쓰지만 저의 무식함을 표현해내야 글이 나오죠. 그죠?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걸 알려줘야만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만 생각했어 라는 것만 그 생각 깊이가 딱 드러나야 그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 자신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알미 어디까지인지 잘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장 유의할 것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다. 정말 소중한 거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순천시에서 자서전 쓰기 막 책 내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100이면 99개가 정말 종이가 아까운 자서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거죠. 그분들에게는 각자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떠한 유화된 이 글이나 다른 그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너무 쉽고 흔하고 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특정하게 드러낼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면 용기가 필요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약간의 용기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낸다라는 그 약간의 용기만 내셔서 글을 쓰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얘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얘기를 써야 돼요. 무슨 지식을 쓰더라도, 정보 이런 걸 쓰더라도 자기 얘기가 담겨 있는 얘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쓰는 거예요. 그걸 쓰지 않으면 그 글이 아닙니다. 그냥 안내서, 정보지 이런 거예요. 또 다른